지금 국학원 소개 들으면서 또 우리 국학청년단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 그런 길을 국학원이 열어가고 있고 또 맨 선두에 우리 국학청년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사회생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느끼진 못했지만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결국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한 게 우리 단군 시조의 뜻이었다.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반도 국가였던 근본 정신이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현대 사회가 참 복잡다단해지고 또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로 되고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갖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대표적인 게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할 때 정말 우리 홍익인간 정신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나의 이웃과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전 세계가 지구촌이 함께 살아나가야 될 그런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홍익인간 또 이화세계, 이화세계가 제세이화 이런 같은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천지인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뭡니까 이렇게 이치에 맞는 그런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생활해가는 바로 이런 세계. 그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또 지구가 가장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학청년단이 그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잘 구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으로 대학 시절을 보낸 그 시대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옛날 옛적 삼선 개헌이다, 10월 유신이다 이런 복잡했던 그런 유신 시대를 지나면서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또 한반도 평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기회라는 뜻은 제가 원래 그렇게 한반도 평화 문제, 핵 문제를 전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가 참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런 주제로 대학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PhD 논문 이 주제가 이제 한반도 핵 문제인데 논문 타이틀 자체가 Toward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가 주제였고 부제가 Nuclear Deterrence and Alternative Security Systems 이런
그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핵 억제 이론과 대체 안보 이론들 이런 게 그 부재였습니다. 바로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지향하는 그런 거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동북아, 평화로운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그 한반도 평화 문제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국익이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1월 20일인가 그랬었죠. 그때 취임 첫날 했던 것이 파리 기후 협약을 미국이 다시 복원하는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 또 하나가 그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여기에서도 탈퇴했었어요. 거기에 다시 복귀하는 것 이런 그 행정명령 하는 것이 첫 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리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고 소위 그 아메리카 퍼스트 뭐든지 미국 우선으로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큰 그 뭐랄까요, 이렇게 갈등이랄까를 가졌던 게 소위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잘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올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타결하면서 우리가 내는 그 분담금이 한 10억 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5배를 더 내라 그랬어요. 50억 불을 내라. 그래서 정말 이 XX 뭐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리만큼 그런 그 요구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한반도에서 수천만 명이 죽을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아주 그 정말 그 입에 달고 다닌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17년 취임했었죠. 제가 그해 그 취임식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 국회 대표에서 여야 대표단을 이끌고 제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자랑을 해도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구나 싶으리만큼 2017년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 이번은 수소폭탄 실험이었죠. 그걸 성공시켰고 그런가 하면 그 해에만 16차례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마지막 미사일 실험이 소위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탄 ICBM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일촉즉발의 어떤 북미 간의 갈등이 있게 됐고 이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미국 측 대표단으로부터 간혹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레드라인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대단히 악화된 그런 긴장 관계가 있게 됐었죠. 그때 이제 보자면은 제 기억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전쟁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걸 광복절 기념사에서 합니다. 바로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절박하게 공식 행사에서 전쟁 불용에 대해서 선언을 하리만큼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은 뭡니까? 밥 우드워드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 1972년에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탄핵했던 걸 이끌었던 그 기자가 썼던 레이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년이죠. 작년에 출판됐으니까 우리말로는 분노, 경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책에 수뢰되는 당시 초대 트럼프 행정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수뢰 기사에게 잘 나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바로 그 오더를 받고, 그러니까 북폭 오더를 받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도 여러 차례 이 워싱턴 대성당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계획의 핵심은 80개의 핵폭탄을 북한에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당시 미국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매티스 장관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핵탄두를 투하할 때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불타 죽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기사가 아주 생생하게 인터뷰 기사로서 레이즈 책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물론 이제 거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걸 전후한 이제 화해 모드가 작용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달고 사는 그런 주제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전쟁을 내가 막았다. 나 아니면 누가 막았겠는가.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리만큼 참 어려웠던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정말 한반도에서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올까에 대해서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로시마에 처음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건 불과 12킬로톤의 아주 작은 그런 핵탄두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히로시마가 2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투하 그 순간에 8만여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투하됐는데 그해 말까지 또 8만여 명이 방사능 낙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어쨌든 그러리만큼 이게 참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게 핵무기인데 일단 공식적으로 보도된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의 전쟁 위협을 보자면은 우리 국방부에서 한 그런 개전 일주일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일단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또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이제 승리죠. 그러나 어쨌든 초기 개전 일주일에 우리 국방부 자료로는 북한군이 한 25만 명 정도
사상자를 내는데 우리 국군도 12만여 명의 사상자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우리도 그걸 입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 방부에서 나온 그런 거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은 개전 한 달에 여기서 뭐 남북 가려지진 않는데 1,00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날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만 명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느냐 그럴 때 헤리티지 재단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첫손 꼽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에 최종적으로 한미연합군이 승리하지만은 무려 3,200만 명의 사상자가 난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면은 1차 세계대전 사상자 수와 똑같아요. 근데 대략 2대1꼴로 우리 쪽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록 2대1일망정 북한 한 2,500만 인구 중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사상되고 대한민국 한 5천만 명에서 한 1,200만 명 정도가 살상되고 참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했지?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 뭐지? 라고 다시 생각해야 될 만큼 참혹한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새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전에 한번 국정감사 관계로 케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잠깐 어디 틈내서 이렇게 야외 나갔을 때 케냐 여중 학생들이 중학교 여학생들이 소풍을 왔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게 인사들 나누는데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막 유행한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You know 강남 스타일? 놀라웠어요. 예스 하더니 정말 여중생들이 몽땅 일어나가지고 말 타고 가는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아주 큰 뭐랄까 감동 같은 걸 맛봤습니다. 근데 실제 이 한국 문화 콘텐츠가 소위 한류라고 하는 게 어느덧 세계적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요전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해요. 이런 참 우리 단구원이 세운 뜻에 따른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우리 한민족 정신이 이렇게 크고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드만삭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금융회사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이 사람은 무려 세계 2위, 3위의 국가가 되리라는 거예요. 독일, 일본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않지만은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국력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바로 이런 거 소중한 홍익인간의 정신, 이화세계의 정신을 그 대한민국 그 한반도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펼쳐나가야겠고, 그런 것이 바로 지구촌을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이제 국학 청년단들이 그런 일에 더 앞장서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그 평창올림픽 성공에 이어서 4.27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6.12 싱가포르 북미 간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그때 이뤘던 그 합의가 정말 훌륭해요. 이제 4가지인데 뭐 맨 나중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보다도 그 앞선 3가지, 그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제 4번째는 그 6.25 전쟁 중 그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 이건데 뭐 그건 이제 소중하지만 어쨌든 앞선 그 3가지 합의, 정말 그 한반도 핵 문제를, 또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은 어떻게 믿냐,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소위 선비핵화론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대화에만 나선다면 그렇게 그 싱가포르 합의도 함께 논의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은 바로 그런 그 싱가포르 선언, 싱가포르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그 한반도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고, 나아가서 바로 한반도가 언젠가 이 남북이 통일도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싱가포르 선언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국학청년단에서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